한 억만장자가 버스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조롱당하지만 한 노부인이 그를 변호하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스문시볼 뻔 버스의 창문으로 스며들어 김영순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72세의 이 과부는 오랜 세월 고된 노동의 무게를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20년 넘게 일해온 박씨 상사에서 또 한 번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 영수는 자리에 앉으며 아픈 다리를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감사히 여겼다. 버스는 언제나 그렇듯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의 덜컹거림이 어우러져 친숙한 소음을 만들어냈고 그 소리는 거의 영순을 잠들게 할 것 같았다.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한 젊은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 통로에서 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영수는 그가 주목받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 체념과 존엄이 뒤섞인 무언가가 영순의 마음을 움직였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한 무리의 10대들이 시끄럽게 올라탔다. 영수는 그들이 승객들 사이를 밀치며 지나가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그중 한 명이 휠체어를 탄 청년을 발견했다. 야, 봐봐. 한 소년이 친구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저기 공짜로 살아가는 놈이 있네. 그래. 다른 소년이 비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죽도록 일해야 하는데 저 녀석은 정부에서 돈을 퍼주겠지. 그 무리의 웃음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고 다른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영수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청년을 바라보았고 그가 바지 위에 주먹을 꽉 쥐고 턱을 굳힌 채 여전히 바닥만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영수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분노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아직도 경멸적인 말을 하고 있는 10대들에게 다가갔다. 그만해! 영순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그 무리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중 한 명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영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 젊은이가 매일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남자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너희는 그의 삶에 대해, 그의 노력에 대해, 그의 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무슨 자격으로 그를 비웃는 거지? 버스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든 승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감탄의 표정으로,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휠체어를 탄 젊은이는 고개를 들어 영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의 빛이 섞여 있었다. 다음에 누군가를 판단하려 들 때는 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먼저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물어봐라. 내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답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 10대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 정류장에서 그들은 조용히 버스에서 내렸고 뒤돌아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다. 영수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휠체어를 탄 젊은이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렵게 휠체어를 조종해 그녀 옆에 멈췄다. 감사합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영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깊은 감사의 빛을 보았다. 그 모습에 그녀는 감동을 낳았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 이름은 정민수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김영순이에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그들 중 누구도 이 우연한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운명이 그들의 길을 얽어놓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박씨 상사의 근간을 뒤흔들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버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영순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범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박씨 상사에서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했다.
민수와의 만남은 그녀 안에 호기심의 불꽃을 지폈고 새로운 목적의식을 일깨웠다. 어느 날 오후 영순이 임원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녀는 박정호 CEO의 책상 위 노인 액자 하나를 무심코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회사 창립 당시로 보이는 한 무리의 웃는 남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익숙한 얼굴에 멈췄다. 그것은 민수였다. 더 젊고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영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버스에서 만난 그 휠체어를 탄 청년이 박씨 상사의 중요한 사진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녀는 청소를 하는 동안 듣게 되는 대화나 발견하게 되는 문서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편 민수는 버스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계속해서 영순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를 깊이 감동시켰고 세상에 아직 선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박씨 상사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 자주 가기 시작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느 날 오후 그의 인내심이 보상을 받았다. 그 영순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피로가 역력했다. 민수는 긴장되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영순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그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혹시 저와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수의 진실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좋아요.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승낙했다. 근처에 좋은 곳을 알아요. 카페에서 커피와 과자를 나누며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영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박씨 상사에서 일한 세월, 일상의 어려움들, 작은 기쁨들에 대해. 힘들겠어요. 민수가 어느 순간 말했다. 박씨 상사는 하급 직원들을 잘 대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영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사에 대해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그녀가 관찰했다. 민수는 약간 긴장했지만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주가 지나면서 민수와 영수는 정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 그들 사이에 예기치 못한 우정이 꽃피기 시작했다. 민수는 영순의 강인함과 품위에 감탄했고 영수는 민수에게서 위안과 자극을 느꼈다. 하지만 영수는 민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박씨 상사에 대해 하는 무심한 언급들,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세한 지식,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심을 키웠다. 박정호의 사무실에서 본 그 사진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어느 날 오후 회사 보관실을 청소하던 영수는 오래되고 먼지 쌓인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박씨 상사의 원래 설립 증서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것을 펼쳐 창립자들의 이름을 읽었다. 그리고 거기에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민수라는 이름이 그녀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충격으로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버스에서 그녀가 변호했던 그 휠체어를 탄 젊은이,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그 친구가 바로 박씨 상사의 원 창립자였던 것이다. 지금은 그를 무시하고 영순 같은 직원들을 그토록 냉대하는 이 회사를. 수많은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왜 민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그가 회사의 통제권을 잃게 된 것일까? 그리고 왜 그는 계속해서 단순한 청소부인 그녀를 만나고 있는 걸까? 영수는 그 문서를 가방에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진실이 밝혀져야 했고 그렇게 되면 박씨 상사에서의 그녀와 민수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질 것이다. 그날 오후 건물을 나서며 영수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민수를 만나 진실을 요구할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복잡할지라도 그녀는 전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아마도 그들은 박씨 상사를 둘러싼 거짓과 배신의 망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영순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발견이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커피가 그들 앞에 잔에서 김을 피우고 있었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다. 영순과 민수가 전에 그토록 자주 만났던 카페의 작은 구석에는 긴장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번에는 그러나 우정의 분위기는 없었고 오직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들과 곧 드러날 진실만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고 있었다.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묵을 깨기 위한 용기를 모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수 씨, 그녀가 속삭이듯 말을 시작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 서류를 알아보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한순간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패배한 듯 늘어졌다. 결국에는 들통날 줄 알았어요. 그가 중얼거리며 지친 얼굴로 손을 문질렀다. 네, 영순 씨. 제가 박씨 상사를 설립했습니다. 예상했던 확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영순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 모든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하신 거죠?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저를 그저 민수로, 단순히 민수로 봐주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몰락한 전 재벌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저 자신으로요. 영수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야 하셨고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요.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의 우정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어요, 영순 씨. 그것은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졌던 진실한 것이에요.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민수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희망과 큰 꿈을 안고 박씨 상사를 설립했던 때에 대해 말했다. 그의 지도 아래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배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가 동업자이자 친구로 신뢰했던 박정호가 어떻게 상황을 조종해 회사의 통제권을 빼앗아갔는지에 대해 그것은 완벽한 한방이었어요. 민수가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다.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박정호는 이사회를 설득해 제가 무능하다고 회사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저를 제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영수는 공포에 질려 듣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는 없었나요? 민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박정호는 매우 교활해요, 영순 씨.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숫자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막 세상을 떠났고 저는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죠. 박정호는 그 약점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상태는요? 영순이 휠체어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의 눈에 기억의 그림자가 어렸다. 회사를 잃은 직후에 있었던 사고예요. 저는 무너져 있었고 부주의하게 운전했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영수는 초기의 분노가 사라지고 깊은 연민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느꼈다. 왜 다시 회사에 접근하기 시작하셨어요? 영순이 부드럽게 물었다. 왜 알아볼 위험을 감수하셨죠? 민수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쓰라림 때문이었어요. 제 꿈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 다음 당신을 보았어요. 영순 씨, 버스에서의 당신의 용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당신의 품위. 당신은 제가 왜 이 회사를 처음 설립했는지를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였죠. 영수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민수 씨, 아니요, 제가 마저 말하게 해주세요. 민수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당신과 다른 직원들이 박정호와 그의 가족이 사치를 누리는 동안 매일같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로 하여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뭔가를 해야만 해요.
영순의 눈이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빛으로 밝아졌다. 무엇을 하실 생각이세요? 제 회사를 되찾을 거예요. 민수가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단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박정호에게 착취당해온 모든 이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영순 씨. 당신은 내부에서 회사를 알고 있어요.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영순은 잠시 망설였다. 두려움과 흥분이 그녀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다. 민수 씨,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에요. 박정호 같은 사람을 상대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민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영순 씨. 당신은 용감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이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오후의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스며들 때 영수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지친 과부로 사무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진 여성이었, 정의를 위한 싸움의 동맹자였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민수의 미소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그 미소는 수년간의 쓰라림과 절망을 지워내는 듯했다. 먼저 정보가 필요해요. 박정호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다음 수를 계획할 거예요. 그들이 카페를 나설 때 둘 다 길 건너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인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박은서, 박정호의 딸이 민수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며 방금 본 장면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회사의 원설립자가 청소부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 친밀해 보였을까? 은서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지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였다. 방금 목격한 장면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항상 아버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스스로 진실을 밝혀낼 때가 된 것 같다. 한편 박씨 상사의 사무실에서는 박정호가 최근의 재무보고서를 만족스러운 미소로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몰락의 씨앗이 그의 옛 동업자와 한 평범한 청소부 사이의 예상치 못한 동맹에 의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체스판은 준비되었고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씨 상사의 영혼을 위한 전투가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민수의 폭로 이후 며칠 동안 영순에게는 정신없는 나날들이 이어졌다. 아침에는 여전히 박씨 상사에서 일상적인 청소 업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 전에는 지치고 체념한 듯 보였던 그녀의 눈은 이제 버려진 문서 하나하나, 복도에서 속삭여지는 대화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 오후가 되면 그녀는 민수와 만나 그가 비밀 작전 기지로 임대한 작은 아파트에서 회의를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과 반쯤 마신 커피 잔들 사이에서 계획을 세웠다. 박정호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순이 보고했다. 그녀는 노트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큰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숫자들이 이상해요. 민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영순의 노트를 살펴보았다. 확장이라, 박정호답군요. 항상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죠. 문제는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순이 계속했다. 복리 후생을 줄이고 근무 시간은 늘렸어요. 사람들은 지치고 사기가 떨어져 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건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만약 우리가 직원들에게 대안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윤리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죠. 영순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박은서가 자신만의 딜레마와 씨름하고 있었다. 민수와 영순을 본 이후로
그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호화로운 환경과 특권 속에서 자란 은서는 항상 아버지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족의 완벽한 외관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은서는 아버지의 서재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녀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서랍 맨 밑에 숨겨진 시간의 흐름은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였다. 그것은 박씨 상사의 원래 설립 문서였고 정민수의 이름이 설립자이자 대주주로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은서는 아버지의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가족에 대해, 회사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토록 오랫동안 속일 수 있었을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잠시 망설인 끝에 한 번호를 눌렀다. 정민수 씨신가요? 저는 박은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은서의 전화는 민수와 영순의 계획에 폭탄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불신이 팽배했다. 이것이 함정일까? 은서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들이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은서의 눈에서 읽히는 진실성은 부인 수 없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서가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하신 일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일들, 옳지 않아요. 저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싶어요. 민수와 영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의 딸이 동맹자로 자청하는 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영순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은서는 발견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할 때 그들 중 누구도 길 건너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인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박민호, 박정호의 동생이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조카가 적과 공모하고 있었다.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가 박정호에게 알려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이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항상 자신이 박정호가 아니라 자신이 박씨 상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한편 회사 사무실에서는 박정호가 대규모 확장을 위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잠시 사라지고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최근 들어 그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림자 속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러한 생각들을 떨쳐내며 박정호는 다시 앞에 놓인 서류들에 집중했다. 누가 혹은 무엇이 그의 길을 가로막든 상관없었다. 그는 박정호였고 아무도 그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박정호가 모르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거짓과 속임수로 쌓아올린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위협이 되는 맹이. 박씨 상사를 위한 전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고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영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 김철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철수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경고하려는 듯했다. 다시 잠들 수 없었던 영수는 일어나 작은 아파트의 주방으로 향했다. 차를 끓이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수년간 예측 가능한 일과와 고독의 연속이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비밀과 음모,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전자의 휘파람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영수는 창가에 앉아 한적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휘말리고 있는 것일까?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민수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도시를 내려다보는 창가에 앉아 계획의 각 단계를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있었다. 박은서와의 동맹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다. 그들은 정말 그녀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의 생각은 전화 벨소리에 중단되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과거는 항상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수 씨. 모든 유령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가 이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와 같이 청소 카트를 끌고 박씨 상사에 도착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이제는 연기일 뿐이었다. 오늘은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박정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날이었다. 박정호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영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잠겨있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주변을 살펴 혼자임을 확인한 영수는 조심스럽게 서랍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본 것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박정호와 민수가 함께 웃으며 회사의 초기 성공을 축하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특정한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는 박정호와 민수 외에도 한 여자가 있었다. 영순이 즉시 알아본 여자였다. 이럴 수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윤지은, 민수의 돌아가신 아내였다. 하지만 영순의 마음에 매듭을 만든 것은 지은이 박정호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나 친구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더 깊고 친밀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영수는 재빨리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찍은 후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닫았다. 그녀는 방금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이것이 그들의 임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박은서가 회사의 오래된 직원 중 한 명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초창기부터 일해온 사람이었다. 은서 씨, 그 남자가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말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은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어요, 김 과장님.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아버지와 정민수 씨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했다. 사실은 말이죠, 은서 씨.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은서의 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여자요? 누구요? 정민수 씨의 아내였습니다. 김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지은 씨요. 그녀와 당신 아버지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은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가족에 대해, 회사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배신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쌓아 올려진 거짓말이었다. 은서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안 박씨 상사 사무실에서는 박민호가 자신만의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박정호의 부재를 이용해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민호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회사를 장악하려면 탄약이 필요했다. 그때 그는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박정호가 민수를 속인 방법을 증명하는 서류들뿐만 아니라 민호 자신을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시키는 문서들도 있었다. 박정호는 명백히 자신의 동생에 대한 증거를 보험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형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무자비했다. 이제 민호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형이 이런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정호를 몰아내려는 계획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전략을 바꿔야 할까? 한편 영수는 박씨 상사를 서둘러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사진이 그녀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민수에게 연락해야 했지만 어떻게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막막했다. 그가 겪은 배신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민수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영수는 자신을 조용히 따라오는 인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은 은서였다. 김 과장과의 대화 이후 그녀는 영순을 따라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보기로 심했던 것이다. 영순이 민수의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은서는 근처의 입구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영순이 서둘러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도 따라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것은 너무 과한 행동일까? 아파트 안에서 민수는 영순을 맞이했다. 그의 미소는 영순의 표정을 보자마자 빠르게 사라졌다. 무슨 일이에요, 영순 씨?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보이네요. 영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모았다. 민수 씨,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뭔가, 글쎄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 그가 겨우 속삭였다. 그리고 박정호, 아니 이럴 순 없어. 영수는 위로의 뜻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 씨.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알아요. 민수는 갑자기 몸을 뒤로 물렸다. 그의 얼굴은 고과 분노에 가면이 되어 있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내 아내와 박정호가, 아니요. 영순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외쳤다. 방금 오늘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이 새로운 사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배신이 이제 새롭고 쓰라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박정호가 나를 탐욕과 권력 때문에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훨씬 더 나빠. 영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쌌다. 민수 씨,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잃어서는 안 돼요. 박정호는 여전히 여기서 악당이에요.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민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새로운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영순 씨. 이것은 상황을 바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꾸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싸울 이유가 더 많아졌어요. 한편 건물 밖에서 은서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드라마의 단순한 관찰자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행동해야 했고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결연한 마음으로 그녀는 건물로 들어가 민수의 아파트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녀가 문을 두드렸을 때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놀란 표정의 영순이 나타났다. 은서 씨, 영순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윤지은 씨에 대해서요. 민수가 영순 뒤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억제된 감정들의 가면이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모두 나눌 이야기가 많은 것 같군요. 세 사람이 작은 거실에 앉아 각자의 비밀과 발견들의 무게를 짊어진 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 중 누구도 바로 그 순간 박정호가 모든 것의 흐름을 바꿀 전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 사장님,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옛 기록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리해, 그가 명령했다. 필요한 건 뭐든 해. 하지만 누구도 내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아무도. 전화를 끊으며 박정호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제국을 파괴할 위협이 되는 힘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힘들은 진실과 의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공통된 열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다. 다가오는 폭풍은 파괴적일 것이 분명했고 아무도 그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민수의 작은 아파트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억제된 감정들과 곧 드러날 진실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영순, 민수, 그리고 은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누군가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은서가 침묵을 깼다. 제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결연했다. 아버지에 대해, 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민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종류의 사실들인가요, 은서 씨?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계속했다. 아버지는, 박정호는 비즈니스에서 당신을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민수 씨. 그와 윤지은 씨, 당신의 아내는 불륜 관계였죠. 민수가 놀라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알고 있어요. 영순 씨가 방금 보여줬어요. 은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영순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영순은 재빨리 박정호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은서는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고통이 역력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 씨. 은서가 말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은서 씨.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를 멈춰야 해요. 단지 나나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해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영수는 귀에 깊게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어떡해요? 박정호는 든 것을 통제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때 은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며 민수에게 건넸다. 아버지의 금고에서 찾은 문서들이에요. 불법 거래, 뇌물, 심지어 탈세 증거까지 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이 빠르게 문서들을 훑어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박정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요. 그들이 다음 행동을 논의하는 동안 아무도 창문 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조카를 거기까지 따라온 박민호가 모든 대화를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며 이 정보를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박 씨 상사 사무실에서는 박정호가 안절부절 못하며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수년간의 편집증과 비밀들이 그에게 위험에 대한 제6감을 길러주었고 지금 그의 모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경비를 강화해. 그가 명령했다. 그리고 은서, 민호, 그리고 그 청소부, 영순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원해.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해. 한편 민수의 아파트에서 새 음모자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박정호를 압박할 것이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의 최근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걸 제가 구할 수 있어요. 영순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저는 그 사무실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어요. 찾을 게 있다면 제가 찾아낼 거예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험해요, 영순 씨. 만약 들키면 영순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민수 씨, 저는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어요. 이제 그걸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때예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이든 여성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었다. 저도 내부에서 도울 수 있어요. 아버지의 주의를 분산시켜 영순 씨에게 필요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민수는 두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해요. 박정호는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다는 걸 알고 있으니 최고 경계 상태일 거예요. 그들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때쯤 서울 위로 밤이 내려앉았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3명의 매우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정의를 위해. 영순, 수년간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온 청소부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은서 특권층 출신의 딸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수,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는 이제 터널 끝의 빛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것을 되찾을 기회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들이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면서 누구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을 상상할 수 없었다. 박정호는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씨 상사를 위한 전투는 이제 가장 험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그 결과는 그들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아침이 밝았을 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민수, 영순, 은서는 민수의 사무실에서 일찍 만났다. 그들은 매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행동해야 해요. 민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감이 실려 있었다. 기다리면 박정호와 그의 공모자들이 흔적을 지울 시간을 줄 뿐이에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우리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놨어요. 당국과 언론에 제출할 준비가 됐습니다. 은서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어젯밤 삼촌이 전화하셨어요. 거래를 제안하셨죠. 민수와 영순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거래요? 민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삼촌은 제가 그와 함께하길 해요. 은서가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우리가 함께 가족의 유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회사 구조에서 권력 있는 자리를 약속하셨죠.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마침내 영순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억누른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지옥에나 가라고 했죠.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제가 어느 편인지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젊은 여성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느꼈다. 잘하셨어요, 은서 씨. 그가 말하며 위로의 뜻으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내봅시다. 한편 건물의 다른 쪽에서는 박민호가 조카의 거절 소식을 차가운 분노와 함께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계획 A가 실패했지만 그에겐 항상 계획 B가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 눌렀다.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해 그가 명령했다. 집을 태울 시간이야. 몇 분 후 박씨 상사의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연기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하자 직원들 사이에 공포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혼란 속에서 박민호는 서버실로 향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디지털 증거를 파괴해야 했다. 민수, 영순, 은서는 혼란에 휩쓸렸다. 그들이 직원들의 대피를 돕는 동안 민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박민호야. 그가 경보음 위로 소리쳤다. 증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야. 망설임 없이 민수는 서버실을 향해 달려갔고 영순과 은서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박민호가 필사적으로 메인 서버에 접근하려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만해, 민호. 민수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경보음 위로 울려 퍼졌다. 박민호는 놀라서 돌아섰다. 침입자들을 보고 놀란 그의 얼굴에서 한순간 시간이 멈은 것 같았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주위로 연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화재의 불꽃이 그들의 눈에 반사되고 있었다. 이미 늦었어. 박민호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쓴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영순이 놀라운 민첩함으로 앞으로 달려들어 박민호를 서버에서 멀리 밀쳐냈다. 은서, 소화기, 민수가 소리쳤다. 그는 서버로 달려가 중요한 정보가 안전한지 확인하려 했다. 은서는 재빨리 행동했다. 벽에서 소화기를 집어들어 서버실을 삼키려 하는 불길과 싸우기 시작했다. 한편 영수는 박민호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민호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놓으세요, 이 멍청한 늙은이. 박민호가 으르렁거리며 벗어나려 했다. 이번엔 안 돼요, 박민호 씨. 영순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게임은 끝어요. 그 순간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을 흠뻑 적시며 연기가 거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수는 서버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영순을 도와 박민호를 제압하러 갔다. 함께 그들은 박민호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바로 그때 소방관들과 경찰이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경찰관님, 민수가 소리쳤다. 이 사람이 화재의 책임자이자 수많은 기업 범죄의 공범입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박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은서가 삼촌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스프링클러 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왜 이러셨어요, 삼촌?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박민호는 조카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의 오만한 가면이 벗겨지며 절망적이고 두려워하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내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야, 은서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회사, 이게 내 인생이었어. 박민호를 연행해 가는 동안 민수와 영순, 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치고 흠뻑 젖어 있었지만 승리감에 차 있었다. 그들은 해냈다. 회사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정민수 씨, 그가 말했다. 교도소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박정호가 탈옥했습니다. 그 소식은 충격의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그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은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교도소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했다. 그 와중에 박정호가 탈출했어요. 외부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피로와 걱정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작전 불사조. 그가 중얼거렸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의 일부였군요. 영순이 민수의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정호를 찾아 막을 거예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빛났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끝까지요. 그들이 건물에서 나왔을 때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늘 그들이 치른 전투는 시작에 불과했다. 박정호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와 함께 작전 불사조의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우연히 뭉친 이질적인 그룹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역경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팀이었고 공동의 목표로 뭉쳐 있었다. 민수는 영순과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감사와 애정의 물결을 느꼈다. 갑시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이 나는 박씨 상사 건물에서 멀어지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마주한 것,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함께라면 싸울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씨 상사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정호의 탈옥과 화재 사건 이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박정호의 탈출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가운데 경찰은 전국적인 수색에 나섰다. 민수와 영순, 은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시간을 당국과 협력하는 일과 혼란 속에서도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분주히 보냈다. 임시사무실은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업무를 지속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열광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최근 경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은서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찾았어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민수와 영수는 벌떡 일어나 은서를 둘러쌌다. 화면을 보니 암호화된 이메일이 떠 있었다. 1시간 전에 받았어요.
은서가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와 만나고 싶대요. 저 혼자만요.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역력했다. 함정이에요. 그가 말했다. 혼자 가선 안 돼요. 하지만 영수는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쩌면 가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해 둘 다를 놀라게 했다. 뭐라고요? 안 돼요. 민수가 외쳤다. 너무 위험해요. 영순이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다. 생각해보세요, 민수씨. 이것이 박정호를 잡을 유일한 기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은서가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야 해요.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을 이해한 듯했다.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해야 해요. 몇 시간 동안의 계획과 경찰과의 조율 끝에 계획이 준비되었다. 은서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창고로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민수와 영순 그리고 경찰팀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하고 그날 밤 은서가 창고에 접근할 때 그녀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고 있었다.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녀가 어두운 건물로 들어서며 부드럽게 불렀다. 은서야. 익숙한 목소리가 그림자 속에서 대답했다. 내 딸아, 왔구나. 박정호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모습은 한때 그가 지녔던 위용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이 그를 늙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강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왜 이세요, 아버지? 은서가 물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왜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박정호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너를 위해서야, 내 사랑,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 올린 유산을 위해서. 거짓과 부패 위에 세워진 유산이요. 은서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아, 네가 그들의 생각으로 머리를 채웠구나. 박정호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작전 불사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때 은서는 아버지 뒤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다. 무장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냉혹하고 결연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은서가 말했다. 한 걸음 물러서며.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그 순간 창고의 불이 갑자기 켜졌다. 모두를 잠시 눈부시게 만들었다. 경찰이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라. 혼란이 일어났다. 박정호의 부하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빠르게 제압되었다. 혼란 속에서 박정호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출구에서 민수와 마주쳤다. 끝났어, 박정호. 민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박정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의 눈에서 패배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이 은서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해, 아버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에요. 경찰이 박정호와 그의 공모자들을 연행해 가는 동안 민수와 영순, 은서는 창고 중앙에 모였다. 그들은 지쳤지만 안도감이 가득했다. 해냈어요. 영순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 지친 미소가 떠올랐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마워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의 목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당신들 없이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은서는 눈물을 머금은 차에 용감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민수는 창고 출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새벽의 첫빛이 새으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그가 말했다. 우리는 재건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예요. 그 후 몇 달 동안 박씨 상사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민수의 리더십 아래 그리고 영순과 은서의 도움으로 회사는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모델이 되었다. 민수의 원래 아이디어였던 박씨 상사 사회발전재단이 현실이 되어 수천 명의 삶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했다. 영수는 인사부의 새로운 역할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박씨 상사는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은서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아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책임 노력을 이끌었다. 박정호의 극적인 체포로부터 1년 후 민수와 영순, 은서는 새로운 박씨 상사 건물의 옥상에 서서 서울의 일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시나요? 민수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재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진정한 불사조처럼 말이에요. 은서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냈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가족처럼 말이에요. 태양이 서울 위로 지면서 도시를 황금빛 광채로 물들이는 동안 세 사람은 조용히 그 순간을 즐겼다. 그들은 불과 폭풍을 통과했고 배신과 위험에 직면했지만 더 강하고 현명하고 당열된 모습으로 나왔다. 박씨 상사는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는 탐욕과 부패 위에 세워진 제국이 아니라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의 등대로 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들 셋이 있었다. 민수, 희망을 잃지 않았던 비전가, 영순, 품위와 정직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투사, 그리고 은서, 진실에 맞서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용기를 찾은 젊은 여성. 함께 그들은 박씨 상사의 이야기를 다시 썼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어떤 도전이 올지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진실과 정직으로 인도받는 한 함께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